자, 그럼 여러분들의 계좌에 있는 종목들 제가 속 시원하게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역시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조금 놔둬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 주 토요일,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지난주 토요일에 무료 강연을 했죠. 온라인에서 무료 강연을 했었는데요. 그 강연에서 시장이 지금 당장에 떨어진다, 올라간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방향성인데 그 방향성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향이다라고 제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13가지의 근거를 들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는데 아마 초보분들도 들으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정도로 제가 너무 쉽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요. 들어오셔서 이런 의견도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저런 내용들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는 장기로 봤을 때는 하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향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냉정하게 말했었을 때 여의도에 갑자기 유전이 터지거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예상치 못한 보물선을 발견해가지고 그 안에 금덩어리가 8,000톤이 들어가 있다던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직장인 분들도 또는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임금 부분에서부터 해가지고요. 또는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실직 상태라고 하신다면은 취업 준비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겹쳐져서 경제라는 것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경제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이 힘든데 지수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 말은 역시 괴리감이라는 거죠. 이 괴리감,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기대감과 앞으로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매수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괴리감이 이제는 줄어들기 위해서는 실물 경제가 올라와주면서 주가와의 간격을 맞춰 나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떨어져서 실물 경제를 반영하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지금 실물 경제는 올라가려고 하는 기미를 좀 보였다가 2차 확산세가 진행이 되고 전 세계 확산세가 계속 증가됨에 따라서 결국 실물 경제가 계속 하향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이제 예상치들이 앞으로 회복을 한다면 3분기, 4분기 때는 괜찮아질 것 같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설 거야. 라는 전망을 내놨다가도 확산세가 갑자기 나오고 나니까는 이걸 반영해서 예상보다 안 좋을 수 있겠는데? 라는 이야기로 또 스탠스를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남의 이야기와 남의 전망치를 듣고 나의 계좌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까를 선택하기에는 너무 늦다라는 거죠. 결국 전망치라는 것은요. 앞으로 이러면 앞으로 저럴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담배와 술을 계속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한 달 동안 금주를 하고 한 달 동안 금연을 했다. 그런 식으로 금연과 금주를 한다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가 또 다시 술을 마시게 되면은 그렇게 다시 또 술을 마시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와 전망치는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정도. 뭔가 일이 발생되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맹신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2,800까지 간다, 3,000까지 간다라는 건요. 확산세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무역이 점점 회복된다라는 전제하에 앞으로 어떤 악재라도 발생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2,800까지 간다, 3,000까지 간다. 지금처럼 올라왔다면은 이 올라오는 흐름을 유지한다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야 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전망치를 보고 지수가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를 판단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내 계좌는 망가질 수밖에 없고 내 돈이 달아나게 되면요. 그 결국은 내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보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단순하게 오늘 여기서부터 더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이런 걸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장 앞으로의 흐름이 실물 경제가 올라오질 않는다면 지수가 결국은 실물 경제를 반영할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전략을 짜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실물 경제가 올라가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와 근거를 저보다 더 빨리 알아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장기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간다라고 해서 겁을 먹고 손절하시거나 올라간다고 해서 그냥 기대감에 들고 가시는 행위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시기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을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서 수익을 챙겨서 내 계좌의 일부분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부터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현금화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현금화된 걸로 언제 살까를 조금 차분하게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뭐 오늘 양봉 조금 섰다고 해가지고 또 즐겁게 추가 매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직까지는 조정이 완전하게 끝이 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적어도 내일 정도가 돼서 양봉이 하나 더 서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확실하게 딱 꺽쇠 표시로 꺾어준다라고 한다면은 상승의 전환이 약간은 기대가 되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던가 뭐 신규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저는 장기로는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보는가? 당장은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고점에 대한 그 피로감을 느꼈던 분들이 매도를 많이 하셨을 거고 그리고 아직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수를 할 텐데 과거처럼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긴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은 매수세는 약해졌는데 지금까지 안 나오던 매도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럼 매수와 매도세에 충격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충돌이 일어날 때 횡보를 하면서 힘싸움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힘싸움이 끝나면은 다시 상승을 하거나 다시 하락을 하는 형태가 나올 텐데 저는 하락 쪽으로 일단은 좀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는요, 이 횡보할 때 이 횡보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은가라고 설명한다면은 저는 탈출의 시기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종목을 들고 있는 게 무조건 주식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식을 한다라는 게 무조건 사고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좌를 열고 그 계좌에 현금이 들어간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투자자가 되셨고 주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쉴 때는 쉴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안 할 때 좀 안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굳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사야 된다, 뭔가를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타성이 있는 단타 근성으로 이렇게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쉬었다가 좋은 가격에 좋은 종목을 사야 되겠다.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내가 돈을 헤프게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들고 기다리는 자세도 내가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지수는 아직까지 바닥을 잡거나 방향성을 잡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하락 도중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냥 들고 가셨다가 여기서 조금 바닥을 잡거나 자리를 잡으면 그때서야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를 분할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일단 2200포인트를 뭐 지지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내려간다면 더 내려간 데서 하면 되기 때문에 2200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다. 항상 그걸 기억하세요.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이 지금부터 뭐 갑자기 또 3월처럼 폭락한다. 뭐 이런 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버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 놓으신 상태에서 전체 시장에 대한 그림 그리고 내가 앞으로 무슨 생각으로 몇 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으로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 종목이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인 건지 아니면 뭐 지금 타이밍을 좀 빌려서 수익 실현을 하거나 잘라내야 되는 종목인 건지가 궁금하다. 전화를 많이 주시면 제가 그거는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를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항상 좋은 말씀 진짜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가지고 고맙고요. 정말 꿀같은 말씀 항상 감사드리고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오늘 제가 상담할 종목은 오성 첨단 소재입니다. 오성 첨단 소재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2,615원요. 2,615원에 15% 정도 됩니다. 15% 정도 되세요? 예. 역시 이거 또 올라올 때 매수하시다 보니까 힘들죠? 네. 그러니까요. 얘 같은 경우가 오성 첨단 소재가 사실 뭐 좋은 기업인가 아닌가 했을 때 실적만 봤을 때는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얘가 하고 있는 업황 자체는 사실은 장비 사업과 소재 사업 뭐 이런 걸 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얘가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장비나 반도체 장비라던가 뭐 소재 이런 쪽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예전부터 이제 뭐 펜벤다저부터 해서 마리화나부터 해가지고 온갖 이상한 좀 제약 바이오 냄새가 나는 그쪽으로 엮이면서 급등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냉정하게 바라보면 내가 하고 있는 업으로 잘난 게 아니라 다른 걸로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업이 잘 됐을 때가 원래는 좋게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이야기로 급등을 한 약간 거품이 낀 종목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걸 잡으셨는데 뭐 그렇게까지 위험한 기업은 아니에요.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것뿐인 거지 위험하다라고 볼 만한 기업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를 좀 이제 와서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전문가님 물어보고 네. 추가 매수를 하려고 안 하면 또 무력하잖아요. 그죠. 추가 매수가 네. 해볼 만한가라고 했을 때 지금 얘가 지금 이 오성 첨단 소재라는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바로 테마가 마리화나 테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쪽으로 엮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추가 매수하기에는 마리화나 테마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뭐 테마인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 지금 좀 더 지켜보시고요. 추가 매수를 예. 하실 거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1,800원까지 혹시나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내려가게 되었을 때 저는 추가 매수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800원 했어요. 네, 1,8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 할 만한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1,800원까지 안 내려면 안 해야 되네요. 1,800원까지 안 내려면 사실은요. 1,800원까지 안 내려면 안 내려오는 대로 보고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건 하실 수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지금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나가면서 이거 바닥 잡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아직 지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날에서는 판단이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저도 사건이 일어나 봐야 지금 바닥을 잡구나라는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뭐 그런 힌트가 없고 저도 시간이 필요한 종목인 거예요. 그래서 예. 일단 1,800원까지 내려갔을 때는 저 정도는 뭐 바닥을 잡든 안 잡든 추가 매수를 한번 해봐도 괜찮은 자리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은 예.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바닥을 잡을 때 그때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아, 그래요? 이제 그거는 실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저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시청자님 못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항상 전문가님 말씀대로 저는 제가 블록체인하고 결제도 이런 거 갖고 있는데 아직 저는 주식하면서 제약 바이오도 한 번도 안 사봤거든요. 제약 바이오는 안 사시는 게 좋아요. 예, 한 번도 안 사보고 그리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뭐 결제주, 블록체인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그죠? 그러고 현금을 한 60% 들고 있는데 제 말 잘 듣고 있다가 한번 실수하셨죠, 예, 그죠? 그래요. 전문가님, 지금 매수하세요. 제가 신호 드릴 테니까 그때가 기다리세요. 이래가지고 그 기다리시지 기다리고 왜 있습니다. 사셨어? 그래서 항상 감사드려요. 여기 부산인데 예. 전문가님 항상 부산 말씀이라도 좀 토박하지만 저는 그걸 잘 귀담아 듣고 있어요. 아, 그래서 부산 사투리가 약간 좀 공격적이긴 한데 근데 예,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부산이니까. 예, 네, 갑자기 이렇게 고맙습니다. 제가 항상 칭찬에 조금 이렇게 건강하시고요. 몸둘 바를 몰라 하거든요.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요거는 건강히 그렇게 좋은 잘 보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사랑을 들어가세요.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네요.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후성이요. 후성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8,960원. 네, 20%예요. 20%요. 후성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상담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기업 자체로만 딱 따져봤을 때는 나쁜 기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거 이제 뭐 불소 기반으로 해서 화합물 제조를 하고 있고 뭐 기업 실적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최근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적자를 좀 본 것뿐인 거지 실적은 양호하게 내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후성 같은 경우도 원래 이렇게 뭐 지금 일본 그쪽으로 연관이 되어가지고 과거 2019년에 급등했던 것도 있고요. 지금도 뭐 사실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종목은 나쁘다 좋다를 판단할 게 아니라 내가 산 가격이 좋나 안 좋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예. 후성이라는 기업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내가 비싸게 사면 나한테는 안 좋은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주식을 사실 때는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게 사는 게 맞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 올라갈 때 사니까 어때요? 지금 많이 힘드시죠? 예. 그런데 앞전에 누가 그거 뭐 방송에서 13,000까지 간다 하면서 그래 가걸라고 샀거든요. 그럼 저는 안 간다 했으니까 제가 더 잘하는 사람이네요. 아니, 뭐겠어. 방송에 예약해야 돼. 그거 모르겠고. 모르겠으면 전화하시면 어떡해요. 그죠? 아니, 이게 올라갈 때 더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저기 지나가던 초등학생한테도 자, 이거 올라가고 있으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하면 올라갈 것 같아. 이래요. 예.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망인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더 올라간다는 전망보다는 올라가곤 있지만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위험합니다라고 말하는 전망이 말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을 설득을 시켜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석을 좀 더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후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추세가 무너지거나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빠져가지고 빠졌다. 그래서 지금은 7,200원 정도까지 밀리고 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7,200원대까지 7,3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저는 지금 비중을 조금만 더 늘리셔가지고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예. 추가 매수하시고 나면 매수가가 조금 내려가겠죠. 예. 그러면 올라올 때 본전에서 매도하시고 조금 기다려보자. 더 좋은 가격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얼마까지 올라가겠어요? 본전까지 올라오면 파시길 바랍니다. 언제면요?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통화되니까 무슨 구세주를 만난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오늘 칭찬이 되게 많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 엔지캠 생명공학이고요. 엔지캠 생명과학이고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124,600원에 매수했는데요. 얼마요? 124,600원. 아, 네. 네,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면 비중이요? 좋을지. 12% 정도. 12%요? 네.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4, 5개월 됐어요. 4, 5개월 되셨어요? 네. 구세주 만난 것 같다 생각하셨는데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요. 거의 뭐 지금 깡패를 만난 것 같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알려주셔야죠. 불량배를 만났다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건 무슨 생각으로 사신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게 FDA 임상 실험 승인이 됐다고 그러고. FDA를 얼마나 잘 아세요? 잘 모르지만. 몰라요. 뭘로 승인받았어요? 코로나 사이코 폭풍인가? 사이코 폭풍? 네, 사이토카인 폭풍, 이거 치료하는 거라고. 사이코, 그거 치료할 수 있대요? 실험을 해본다고. 해본대요? 네. 그게 뭔데요? 저번에 텔레 보니까 젊은 애들 치료 받다가 호흡 곤란도 오고 그럴 때. 네. 도움이 되는 거라고 그때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랬었어요? 네. 그럼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예요? 그런 거 만드는 회사. 그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네. 얼마나 만들어서 얼마나 돈 벌고 있는 회사예요? 글쎄요. 선생님 자꾸 물어보는 지금 시청자님께서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아니라고 판단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알고 있거든요. 그걸로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실험이 잘 돼서 치료제가 나오면. 그 말은 뭐냐면요. 이번 주 토요일 로또 사가지고 로또만 잘 되면 1등 돼가지고 내가 강남 빌딩 하나 사겠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선생님 어떡해요? 어떡해요가 아니고 본인이 판단을 잘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세요. 시청자님 조금 이렇게 정신을 좀 가다듬고 진지하게 집중을 하시고 이게 주식 이거 장난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요. 내 돈이 걸려 있는 거고 내 돈은 지금 누구 겁니까? 제 거죠. 네, 제가 지금 책임져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책임을 못 져주는 게 누구 돈이에요? 제 돈이요. 맞아요. 그럼 내 돈에 대한 책임감과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 누굽니까? 저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마음이 좀 경거망동하시고 계시거든요. 마음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두려워하시고 무섭다 이렇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죠? 네. 네, 우리가 호랑이한테 잡혀가더라도 뭐만 차리면은 살아납니까?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시라는 거예요. 뭘 바짝 차리고 봐야 되냐면은 내가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를 빨리 인정을 하세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샀구나를 인정하시고 우리가 주식은 그냥 상식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매수하셨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또는 지금 시청자님 알고 있는 그 정도의 내용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은 전 국민이 다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 너무 황당한 매매를 했구나라는 게 좀 이해가 되세요? 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네, 그걸 빨리 깨닫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청자님께서 하셔야 되는 건 공부예요. 적어도 기업에 대해서는 알고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아시겠죠? 일단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는 이 기업은요.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고 왜 적자가 나냐 하면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신약 개발을 해주면서 개발하다가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그 기술을 기술 이전해갖고 거기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면 신약 개발이라는 게 시청자님 말대로 되면 대박 맞아요. 근데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쪽박이죠. 쪽박. 그죠? 안 되면 쪽박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되면은 대박이라던데요 라고 하는 말을 로또 1등이 되면 대박인데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요? 신약 개발이 이렇게 1상, 2상, 3상, 4상 이렇게 잘 될 가능성이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약 7% 정도에 불과해요.
100개의 기업이 연구를 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7%라고요. 100개 중에 7개가 성공하고 나머지 93개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 예. 확률상으로 별로 좋지는 않다는 게 느낌이 오나요? 네, 네.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최소 어느 정도는 알고 매수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고 지금 이 회사가 진행이 되는 것은 이상이에요. 임상 이상. 네, 네. 네. 맞아요. 그럼 임상 이상이 뭔가라고 했을 때는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라고 하는데 임상은 네, 맞아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면 전임상 단계와 1상이 지나고 2상이 지나고 3상이 지나면 이제 시판이 가능해요.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이상이 맞아요. 들어가서 판매가 가능한 시기까지 가려면은 얼마나 걸리나 하면 조금 짧게 잡으면 한 5년 걸리고요. 길게 잡으면 한 7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네, 그럼 저 긴급 사용 신청도 했다고 그러던데요. 네, 긴급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의 한 3년 정도로 줄어드는 것뿐인 거예요. 아, 이해가 되세요?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성공을 했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나요? 네. 성공하면 대박이니까. 네. 그죠? 지금 시청자님 주변에 로또를 사신 분이 있을 거죠, 그죠? 이번 주 로또 벌써 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분이 1등 할 거다 생각하고 간이고 쓸개고 집이고 다 줬는데 1등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되고 나만 돈 날리는 게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 주가는요, 그 약이 성공을 할 것이다 생각하고 3년 뒤에 주가를 끌어온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3년 뒤에 성공이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끌어왔어요. 성공 안 하면 이거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지금 이렇게 고가에 사셨으니 제가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되나요? 걱정이 됐네요. 네. 자,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 자리에서 정리하시는 방법이에요. 안 하면 됩니다. 이렇게 위험하게 안 하면 돼요. 지금 돈 벌고 싶어가지고 이 자리에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수익에 눈이 멀어서 위험한지 모르고 돈 번다는 생각에 그냥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아, 네. 맞죠? 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다르게 말씀하고 싶은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그냥 그만두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술이든 뭐 도박이든 뭐든 간에 그만둘 수 있으면 그건 중독이 아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절제할 줄 모르면요. 여기서 네. 수익이 난다고 한들 나중에 똑같은 방식으로 또 똑같은 자리에서 다른 종목에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르침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아, 네. 제가 이렇게 네,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못 팔겠는데요. 앞으로 좋다는데 더 올라가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한다면 들고 가보세요. 아시겠나요? 네, 그건 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다. 말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의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을 초보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지금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반등 나가서 14만 원, 15만 원까지 슈팅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 수익을 챙기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시청자님이 올바르게 투자하는 법을 더 깨닫는 게 더 값진 교훈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돈의 가치로 따진다면 수십 배, 수천 배, 수만 배 더 값진 경험을 지금 정리하셨을 때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네. 깨우치지 못한다면 여기 한번 좀 더 들고 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저는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방송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뭐 일부러 그렇게 하시나요? 누가 주문 넣으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자,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S데이그룹을 제가 16,500원에 20%를 샀어요. 네. 네, 전에 이거를 한번 똑같이 16,500원에 사서 한 10% 정도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다가 네. 다시 샀거든요. 똑같은 가격에. 네. 근데 지금 이게 방향성을 조금 좀 알고 싶어서 제가 방향성이요? 예. 방향성은 이제 많은 초보자분들이 알고 싶어하고 저도 알고 싶어하는 게 방향성이에요. 예. 그죠? 뭐 증시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주식의 방향성 그 저도 알고 싶어하고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싶어하지만 그걸 100%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예. 네, 그래서 누가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할 것인가 그것도 누가 더 잘한다는 개념 사실은 없어요. 주식은 그냥 돈 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시청자님께서 16,5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10% 수익을 냈다. 그리고 다시 16,500원에 매수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 일입니다. 아, 예. 왜냐하면 내가 샀던 가격이 아니고서 안 산다. 그 안 사고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방향성을 알기보다는 일단은 이 기업을 내가 내가 정한 기준까지 기다렸다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극찬드리고 싶어요. 아, 예. 그 정도면 됐어요. 방향성 같은 게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16,500원 샀다 보니까 지금 뭐 크진 않지만 2% 3% 수익 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내가 올바른 기준과 내가 정한 그 기준을 지켜서 매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돼야 될 것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게 100% 맞아 떨어지진 않습니다. 예. 그러나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차트 공부하겠죠. 그죠? 예, 예. 자, 그럼 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상장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냥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길진 않아요. 예. 네, 길진 않는데 제가 여기 가운데 딱 섰습니다. 여기 가운데로 섰을 때 어떻게 나왔나요? 딱 중간 가격이죠. 딱 중간에 제가 가운데 와 있고 양쪽으로 봉우리가 보이세요? 예. 양쪽 봉우리,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예. 이해가 되셨나요? 예. 자, 쌍봉이 나오면요. 우리가 바닥을 잡을 땐 쌍바닥이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쌍봉도 의미가 있어요. 고점 잡을 때 쌍봉이 나옵니다. 아, 예. 100%는 아니지만은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고점을 잡고 난 다음에 빠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는 흐름, 방향성은 앞으로 어떨 거라고 보는 게 맞냐면은 내려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아, 예. 이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고요.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그죠? 예. 무상증자를 하면서 한 주당 주식을 늘렸어요. 그 말은 지금 여기 상장된 주식 수가 적어졌다는 말인가요? 많아졌다는 말인가요? 많아졌다는 얘기죠.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아졌다는 말은 거래가 증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거래가 줄어들죠. 아니요. 주식이 많아졌으니까 어떨까요? 아, 많아지죠. 또. 많아지니까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증가한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관심 가지고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방향성 자체는 아래쪽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 예, 예, 예. 그러면은 여기서 내려갈 때 들고 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려가면 들고 갈 이유가 없죠. 그럼 본전에서 뭐 하면 될까요? 손절해야죠. 맞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돼요. 아, 안 예. 어렵죠? 예, 예. 예, 그리고 이 기업 자체는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회사가 하고 있는 걸 보니까는 뭐 칸골 브랜드 마스터 라이센스 획득했고 뭐 칸골 모자, 의류, 자파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쪽 지금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그나마 조금 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산업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떨 것 같아요? 또는 우리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네. 칸골 좋아하고 살까요? 아니요. 네, 조금 힘들어질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성장을 한다 했을 때 뭐 칸골에다가 뭐 앞으로 인공지능 의류 가방을 만들겠습니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의 변화와 맞아 떨어지나요, 안 맞아 떨어지나요? 아, 좀 동떨어지는 생각이. 네, 동떨어졌어요. 그러면 장기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네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방향성은 하향을 할 수 있고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들고 가보되 내려가게 되면은 떨어질 수 있고 장기로도 좋지 않다 생각하니까 굳이 매수해서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자, 전략에 도움이 되나요? 예, 예, 예. 네, 많은 분들께서 공부를 해가지고 수익 낼 것 같으면 뭐 서울대 대학생들, 카이스트 학생들은 뭐 돈 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최소 이 정도 공부는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을 짜서 내가 손실 날 그런 가능성을 줄이고 수익 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해라라는 게 우리 국영수 공부해라는 그런 느낌이 아닌 거죠, 그죠? 네, 예. 네, 주식 공부를 해라는 말은 이렇게 전략을 짜고 전체 그림을 보는데 조금 능숙해져라. 그러려면은 지식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 종목은 지금 들고 가셔도 괜찮지만 본전 내려가게 되면 굳이 들고 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위쪽으로 올라올 때는 2만 원 이상 슈팅 때 정리하자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배운 거 다른 데 매매하실 때 또 써먹으셔야 돼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알테오젠. 알테오젠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14만 원에 10%요. 14만 원에 10%요? 네. 네. 수익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죠? 네. 네, 지금 수익이 14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한 20%, 3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네. 네, 이거 궁금한 게 뭘까요? 보유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뭐 추가 매수 더 해도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추가 매수는 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걸 보유해도 될까, 뭐 가져가야 될까, 이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네, 오늘 밤에 혹시나 주무시다가 조상님이 꿈에 나와서 더 가져가라 하면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진짜 이거는 거의 뭐 신들의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 우리가 단타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올라오게 될 때 팔고 내려갈 때 그냥 정리를 해버리지 올라갈 거야 해서 가져가거나 내려갈 거야 해서 가져가거나 누구 말 듣고 판단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초보자분들은 더 가져간다라고 가져가도 된다는 TV 말 듣고 가져가려고 하고 TV에서 안 간다 하면 또 팔려고 한단 말이죠. 네. TV가 정답은 아니거든요. 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TV에 나온 전문가지만 이거에 대해서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알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네.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더 가지 않는다 생각하고 파는 사람들이 많으면 더 안 가는 건데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똑같은 뉴스가 지금 알테오진이 만약에 실적이 좋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뉴스가 나왔네? 그럼 이젠 볼장 다 봤다.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같은 뉴스를 봤을 때도 그렇게 아닐 텐데 너 그 비율이 어떻게 될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지금 여기에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 달려 있는 건데 그 생각이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시청자님 계좌는 수익이 나고 있나요? 안 나고 있나요? 나고 있어요. 맞아요. 생각이 어떻든 간에 나는 수익을 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누구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제 돈이요. 예, 그럼 나만 벌면 되지. 뭘 지금 여기서 물리고 더 가고 이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는 올라갈까 내려갈까를 궁금해하면서 보유하시던지 아니면 네. 손절할까 익절할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팔 수 있나 없나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고 절제할 수 있으면 지금 절반 정도 매도하면 돼요. 또는 전량 다 팔아도 괜찮아요. 미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근데 네. 난 더 가져가고 싶어라고 한다면은 사실 누가 팔아라고 해도 가져가게 되어 있거든요.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인 거예요. 네. 그럼 매도했다가 이게 또 하락했을 때 또 다시 매수해도 저는 그게 되는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 종목인가요? 저는 여기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저의 매매 기준과 저의 성격은 올라올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도하고 나가버리고 완전히 반토막이 나거나 저 밑에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 안 삽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있는 종목을 못 파는 이유는 그냥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에요. 맞아요. 네, 그냥 그것만 버릴 수도 있으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술도 자제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주식도 수익을 자제할 줄 알아야 돼요. 막 끝까지 가져가서 수익 봤다 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잘 있지도 않고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 남 죽이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 아시겠죠? 적당히 수익 네. 챙겼을 때 그걸 깔끔하게 챙겨내는 것이 주식의 기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리고 나머지는 20만 원 돌파할 수 있으니까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팔지 말고 절반만 가져가 보자라는 거고 안 올라가면은 굳이 내가 가져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절반 매도, 나머지는 20만 원 이상. 안 올라가면 네. 그냥 깔끔하게 다 정리하고 그냥 다른 종목으로 매매하자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센트럴 모텍 매수가가 31,800원이고요. 네. 비중이 20%예요. 20%요? 네. 뭐 이게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초보인데요. 네. TV에서 네. 테슬라에 네. 가장 많이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그 향후에도 상승 종목이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실은 네. 그 정보 없이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매수를 했었어요. 네. 혹시 그 주식하고 홈쇼핑하고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홈쇼핑 아닌데요. 홈쇼핑 아니에요? 홈쇼핑 보다시피 했는 것 같아요. 네, 홈쇼핑 아닌데 홈쇼핑 본 것처럼 했죠, 그죠? 네, 맞아요. 네. 지금 그게 좀 문제가 돼요, 사실은. 이게 뉴스 보시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전 세계 사전 계약이 65만 대 됐기 때문에 컨트롤 암 해서 경량화 부품 생산하다 보니까 센트럴 모텍의 알루미늄 컨트롤 암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얘가 그 테슬라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들을 얘들이 다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굳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내용들에 있어가지고 약간 과장이 되고 테슬라가 너무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전기차가 앞으로 좋을 것 같으니까 얘도 수혜를 보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당연히. 네. 최근에 저도 홈쇼핑에서 크릴 오일인가 그걸 샀거든요. 네. 그 크릴 오일이라는 그 상품을 보고 있을 때는 저것만 먹으면은 와, 이 완전 체지방도 빠지고 완전 만병통치약이다 생각해서 먹고 있는데 한 달 먹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네.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는 좋아 보이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은 어마어마한 뉴스가 아닌 게 주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을 네. 홈쇼핑처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생각을 충분히 한번 해보고 정말로 내가 그렇다고 생각할 때 매수해도 늦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이번에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지금 어찌됐든 센트럴 모텍이라는 기업도 그렇고요. 테슬라도 네. 그렇고 아직 테마가 죽은 테마는 아니거든요. 아, 전기차라는 네네. 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네. 당장은 시장이 조금 최근에 안 좋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밀렸어요. 매수가가 33,000원 정도였는데요. 추가 매수 하셨어요? 중간에 제가 추가 매수해서 이게 단가를 조금 낮춘 뭐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네. 추가 매수도 시장을 보고 하는 게 맞지 종목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처럼 시장이 예민할 때는 시장 흐름이 바닥 잡을 때 하시는 게 좋은 것뿐인 거니까 그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초보분들이 종목과 시장의 상관성을 잘 모르는데 시장이 더 거대한 겁니다. 시장 이기는 종목은 없어요. 시장 무너질 때는 차트고 지지선이고 뭐고 다 내려가기 때문에 시장이 다 빠졌을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매수한 지 조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됐었고, 아니라고요. 네. 아.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그 마이너스 폭이 낙폭이 있어서 추가 매수는 안 하고 기다리는 게 나은 건가요? 네, 지금 제가 그 말하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세요. 네. 제가 지금 네, 그 이야기 해드리고 있죠. 시장이 아직까지 네. 더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럼 네, 더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아니면 여기서 바닥을 잡고 더 이상 안 빠진다고 생각할 때 매수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 보라는 시점을 거예요. 잘 지금 몰라서. 저 종목을 보고 내 계좌 스윙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네네네. 시장을 봐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하신다는 걸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게 되면 초보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입문자가 네.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그걸 기억하시고 지금 요 종목은 시장 빠져내려가면은 아직도 18,000원 이 언저리까지 밀릴 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거기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 생길 만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 한다면 저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네. 여기서 시장 바닥 잡고 올라가게 되면은 시청자님 본전가에서 아마 쌍바닥 그리면서 35,000원이나 45,000원까지는 이슈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 저는 정리하시는 걸 목적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종목이라는 건 내려갔다고 네. 손절하고 올라갔다고 막 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하시고 전략을 알차게 짜야 됩니다. 네, 네,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뭐 잘 산다, 잘 판다, 종목 사고 싶다 이렇게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투자를 하는 것은 훌륭한 전략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을 짜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걸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